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구로 3사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리봉동 구시장 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과 구로 4동 재개발 관련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리봉 구시장 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이하 가리봉 복합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PTP 화면을 보시면 사업에 대한 간략하게 언급하면 본 사업은 자치구와 SH가 MOU를 체결하고 SH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협약을 맺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서울시 인허가 과정을 거쳐왔고 사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 변동, 건설 자재비 등 건설 비용 증가로 사벌 뜨기도 전에 건축 사업비만 324억 원이 증가되어 이를 그 누구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SH와 민간 사업자 간 증액 사업비 분담에 대한 줄달리기가 8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에는 협약 해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협약 해지가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에 여전히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답변 속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입니다. 네. 우리 직무대행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에 대해 파악은 하셨나요? 금요일 날 직무대행 시작해서 좀 파악하고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네. 민간 사업자의 협약 해지 문제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SH와 민간 사업자 간 투입 비용 정산이 가장 큰 돌림돌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SH와 민간 사업자 각각의 입장이 무엇이었나요? 아마 사업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일단 금액 부분에 있어서 누가 좀 부담하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기투입 비용에 대해서 서로 25억과 7억 6천만 원 25억과 약 13억이 아니고 7억 6천만 원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전임 사장님이 처음에 민간 사업자의 소송까지 생각하셨다는데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얼마나 예상해야 되나요? 소송이 갔을 때. 소송이 뭐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3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한 거는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까지 3년에서 파악을 5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텐데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그럼 지금 현재 그 소송을 갈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대안을 갖고 이 자리에 대행님이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현대 엔지니어라고 지금 합의를 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로 해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파악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면
대한중재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6개월에서 1년. 예. 그렇다면 중재 판결 기간 중에 사업이 결국 중단되는 거 똑같네요? 일단 현대하고 이제 합의한 내용이 중재 신청이 이번 주 이제 이사회 21일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 이제 보고를 하고 바로 이제 중재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토지 사용권이 현재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있는데 중재 신청을 하면 토지 사용권을 이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결론은 투트랩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 예. 예, 일단은 비용은 비용대로 가고 소송 없이 협의 과정 가고 또 별도의 또 사업은 사업대로 투트랩 진행하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중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서 그렇게. 그러면 하도록 혹시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나요? 예, 서로 이렇게 문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 내용이 맞죠, 저대로?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번의원도 공문을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염려가 돼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 측에서 다시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겠죠? 예, 서로 이제 문서로 그 부분을 이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요. 그럼 혹시 S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리봉 복합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 유사한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SH에서도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협약 해지에 중재 판결까지 온다는 것이 번의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에서 모듈러 공법이 아닌 RC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또다시 민간 사업자 참여 형태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건 한번 구로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모듈러를 하게 되면 뭐 기간은 좀 단축되지만 좀 사업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하고 RC는 반대로 이제 사업 비용이 단축이 되고 대신 이제 사업 기간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구로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직무대행님도 신임 사장이 오실 때까지 가리봉 복합화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신임 사장님이 오셨을 때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무튼 챙기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행님이 아니라 실제 뭐 현재 사장이 언제 마무리 됐나요? 현재 공모 절차 진행 중이고요. 25일까지 현재 25일까지입니까? 접수 예정입니다. 다시 SH 그 사장님은 우리 가리봉 주민에게 엄청난 신망을 안겨드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표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을 우리 직무대행께서 반드시 오늘 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지난 6월 가리봉동 주민센터에서 복합화 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주민들 목소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PTP 좀 들어주세요. 사실 이게 지금 사벌에서 벌써 떠야 되는 이 과정을 뜨지를 못하고 이 간다는 이 자체는 저희 주민들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중간중간이 설명회를 분명히 할 수도 있는 과정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다른 데는 다 지어집니다. 왜 가리봉은 유달리 왜 청년조치가 왜 못합니까?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했으면은 이 금액이 안 올라갔잖아요. 예? 지금 해가지고 5, 6년은 세월이 이렇게 갔으니까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모든 여러분들 뭐 인간들은 아시겠지만 자재비나 임금이나 다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었으면 이런 금액이 안 올라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정은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금액이 올랐든 어떻든 간에 서울시와
구와 책임을 지고 치러놔야 되는 게 원칙이죠. 아무리 금액이 올라가도요. 가리봉동에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5년이 흘러왔어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사업 실행 인가나는데 1년 반, 설계 내는데 1년 반, 3년 감고 와가지고 지금 와서는 예산을 올려줘야지만 공사를 한다. 여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날 때마다 저거는 언제 공사하냐. 구의원 실력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12월달, 3월달, 6월달. 그 양치는 소녀들입니까 지금? 너무 화납니다. 나 삭발을 해도 절대로 이건 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리봉동이 구로 3동이나 구로 4동, 구로 시동처럼 우리가 이거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무시하겠습니까? 너무 화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간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든지 예산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라도 해준 것이 정상적인데 가리봉 주민들이 그렇게 그 홀가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SH는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이 주택이 청년주택이 5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5년 전에 줬으면 이러지 않는데 지금 더블이 올랐어요. 사면사에서는 700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뭐 하시고 설명도 안 보내고 아니라 아까 우리 회장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가리봉 주민들은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왜 여기 이제도 인대 이러면 앞으로 이거 몇 3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 금액을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2021년 제대로 했으면 작년에 입주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설계병도 다 했으면. 요는 서울시에서 해주기 싫으니까 자꾸 설명을 시키는 거야. 설명이 한 번 하면 6개월이야. 6개월이면은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그거 한 번 했으니까 4번씩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하셔야 이게 지금. 앞으로 설계병이 못 한다고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하고 있습니까? 자신있게 이거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보내보는 거는 일반 가리봉 주민이고 가리봉의 상인이고 길게 보면 다 국민들 빼보는 건데 모든 게 다 여기 관여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근무 대만으로. 서울시장님 어디 있으니까 오지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왔다는데. 이거 지금 주민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지금 가리봉 시장사람 여기 와가지고 이해를 했습니까 지금? 아무튼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리봉 주민을 위한 길이니까 관계 공무원들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세요. 예, 저는 요즘 주민들을 만나기가 송구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서울시까지 찾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줄택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실장 한병렬입니다. 실장님,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나요? 예, 영상 잘 봤습니다. 예. 실장님, SH와 민간 사업자가 중재 판결까지 논의됐다는 내용 사전에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중재 과정에 있다는 건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서울시가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다 해도 예산이 일부 투입된 사업인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공사비 차익이 너무 커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결국 해지 절차를 거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중재 판결을 진행하면서 자치구 의견 반영해서 그대로 모듈 공법으로 다시 진행을 하거나 다른 공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실장님, 만약 자치구에서 다른 공법을 택하게 되면 다시 사업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또 한번 거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조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 내용 자체가 경미한 변경 이내일 경우에는 바로 착공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만일 경미한 변경을 넘어설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변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렇게 보다시피 다시 또 인허가를 받게 되면 그 기간이 또 얼마나 길어질지가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실제 모듈러 공법 사업 승인까지 서울시가 몇 년을 끌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나 그다음에 사업성 보존이라든지 아니면은 고품격 그 임대주택을 위해서 설계 변경이 조금 있었고요. 뭐 그 과정에서 접수 이후에 저 1년 이내에 1년 정도의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년 이상 끌었습니다. 설계 변경 없이 인허가 과정만 단축했어도 사업비가 300억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서울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저희들 뭐 기본적으로 과업 내용의 일부 변경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뭐 서울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어렵고요. 그래도 사업 주체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본 의원이 꼭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그럼 이번에 만약 자치구에서 다른 공법을 택해서 인허가를 다시 받게 된다면 과거 모듈러 공법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한번 냈기 때문에 네. 그 변경 내용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아주 많이 변경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차는 간소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미한 변경 이내일 경우에는 그 변경 절차 없이 바로 시군사 선정해가지고 착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인허가 기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다시 이 자리에서 다짐 한번 받고요. 물론 이제 자치구에서 예산에 따라 공법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지만 인허가 과정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희 인허가 통합 심의라든지 관련 절차를 계속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계속 단축시키도록 그렇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은 약 어느 정도 잡나요? 경미한 변경 이내이면은 변경 네. 절차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고요.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통합 심의를 통해서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PPT 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인허가 기간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업비 조달입니다. 2021년 기준 사업비가 448억 원인데 새로운 공법을 택하거나 그대로 모듈러 공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건축비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누적 물가 상승률 약 15% 수준이라고 봐도 60억 이상 증액이 예상됩니다. 실장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공감하시나요? 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뭐 저희들이 고품격 임대주택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은 비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 우리 서울시에서 97억을 이미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이 1년 이상 또 소요된다고 보면 빨라도 26년 착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가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도 서울시 청년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인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그 합리적으로 저희들 통상에 네네. 그 청년 안심주택이라든지 공공 임대주택 건립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고품격 임대주택 향상을 위해서 일부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추가해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어렵게 돌아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또 다시 걸림돌이 된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서울시에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검토해서
번훈 의원에게 오늘 답변한 걸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구로사동 재개발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7호선 남구로역 인근 구로사동에는 약 9만 5천 평방미터 면적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은 23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무산, 24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무산된 지역입니다. 실장님, 사업 무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시죠? 사업 무산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고, 그렇지, 아직 되지 않았기 접수는 안 때문에 저희들이 됐었으니까. 검토가 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 노후도하고 그다음에 면적의 부분이 변경됨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노후도는 저희 60%까지 초과할 경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 기준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저기 PPT에 80%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도 60%입니다. 60%. 그리고 실장님이 아까 모아주택, 청년 안심 주택 등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 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가리봉 때 예, 과거에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다 했는데 실제 우리 사동도 좀 대안이 좀 없습니까? 어떤 대안이?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에 뭐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안쪽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하고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거기에 계신 세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의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역세권 개발 사업도 가능하고, 그다음 모아주택 사업이나 모아타운 사업도 가능하고, 재개발 사업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일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구로사동 주민들은 아직도 이제 어떤 사업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될지 난항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맞다나. 그런데 지난 9월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네. 예, 9월에 2030. 근데 실장님 이번 기본 계획의 쟁점이 혹시 무엇입니까? 뭐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사업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을 했고요.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공 기여의 부분에 있어서 뭐 준주거까지 상향할 경우에 공공 기여 비율을 10%로 낮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계의 접도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적률 부분을 주민들이 사업성 개선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언론과 기본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니 사업성 보존 개수 도입 및 현황 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에 대해 고심한 듯합니다. 그런데 구로사동의 경우는 인센티브가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여기 이제 일단 PPT를 보세요. 과거에 계속 연연하기는 그렇지만 과거 법령의 특례 조항에 따라서 현재 기준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300% 이상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BTV 보다시피. 그래서 실장님 이번에 고심하신 인센티브들이 구로사동에는 크게 인센티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는 네. 기본적으로 구로사동에 네. 지금 현재 용적률이 이제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네. 뭐 현황 용적률 자체가 뭐 좀 높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 자체가 지금 190에서 21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받을 경우에 허용 용적률에서도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역도
뭐 꽤 많은 용적률의 혜택을 이미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불만인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번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목표 중 하나가 안정적 주택 공급이고 그 하위 목표가 정비 사업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를 보다시피 실장님 구로사동은 여전히 정비 사업 사각지도로 남을 것 같은데 정비 사업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어떤 정비 사업이 시청할까 염려스러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비 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달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9월달 고시 전에 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상당 많은 용적률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공공기여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갔다고 판단되고요. 또 사업 방법이라든지 사업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을 조정을 해서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 내용이 사업성이 또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95,000제곱미터를 네. 한 번에 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사업은 아마 이해관계자들이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업 방법이라든지 사업 구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적률 부분 상황이라든지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사실은 본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6월경 구로사동 주민 일부가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해 자치구에서 연변 부여를 받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동의율 규정은 몇 %입니까? 지금 저희들 신통 재개발은 30% 동의를 초과하면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에 30% 동의를 받고 공모 신청을 하고 대상지로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려면 또 동의율 30%를 또 확보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뭐 사업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주체 그다음 사업 구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된다면은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의서 변경이 좀 필요하고요. 변경된 동의서로 다시 받아야 되고요. 만일 그 같은 구역 같은 면적일 경우에 주민 동의가 50%가 넘어갈 경우에 예외 규정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동의서를 받느냐 그리고 동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역세권 관련 사업이 무산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사업으로 동의를 받으다 보니 주민 간의 불화도 발생하고 있어 방도가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PTP 한번 띄워주세요. 최근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중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동의서 진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치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요. 실장님, 구로사동 경우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 동의서 진구를 여러 번 해왔던 상황이고 모두 무산돼서 신통기획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말씀드린 조치와 유사하게 뭔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있나요? 저기 뭐 지금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재건축 사업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계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주체가 명쾌할 경우 주민 동의 50% 이상일 경우에 관련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재개발인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동의가 사업 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다른 개발 사업일 경우에 또 다른 조항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사업일 경우에 도정법의 양식이 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도록 지금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따라야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구로사동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관련 신청이 서울시로 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 분명 또 유사한 지역이 있을 텐데 혹시 뭐 실제 구로사동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나 혹시 알려둔 곳 있나요? 현재 재개발 사업 구역 중에 지금 말씀 주신 지역 같은 것은 아직 신청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밀집 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좀 오버한 지역을 저희들이 일단 서칭을 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만약에 파악이 어려우시면 추후 이제 만약 파악이 되면 저한테 보고를 주시면 구로사동 주민들 또 참고해서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밸리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인데요. 실장님,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구로사동도 신속 통합이든 다른 정비 사업이든 주거 환경 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결과에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주거 배후 지역에 대한 지밸리 배후 지역에 대한 그 정비 방법이라든지 뭐 개선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을 직접 챙기시고 관심 많이 쏟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민들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 요청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인허가 기간 단축. 두 번째, 사업비 증가분 일부 추가 지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담당 부서 통해서라도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그 민간 기업 아까 현대 엔지니어링 측과 중재가 지금 상사 중재가 진행 중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실장님한테 드렸다시피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323억이라 더블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요인이었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실지 공사비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달라는 뜻입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예,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정 질문한다고 하면 찾아오지 부서에서 먼저 절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같은 답변, 방법이 없다, 이미 지원할 거 다 지원했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가리봉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야, 서울시에서 정말 우리 가리봉동을 신경 쓰구나, 이런 답변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 진심 아시겠습니까? 네. PTP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2030 주거 생활권 계획 선악권 보고서 내용입니다. 낮은 주거 지속성, 주차 문제, 도보 확장, 높은 노인 인구율 등 전반적인 거주지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시장님, 그런데 구로사동 주민들은 이번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당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의원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 중에서 이번에 이런 그 유사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필요한 아주 전향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그런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런 평균적인 통상적인 경우보다도 훨씬 더 주거 환경이 지금 그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정책이 그렇게 꼭 흡족한 수준은 아닌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까지를 다 포괄하게 되면 형평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더 잘 아실 테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에서는 그렇게 이 지역 주민, 구로 4동 주민 여러분들이 흡족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나가진 못했는데, 아까 우리 주택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까지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불이익이 없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부서에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 시차는 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서울시가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 계시는 곳 주민들의 경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인드로 다른 방침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아마 이미 공표한 정책을 통해서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이런 지역까지를 다 수혜지구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색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맞다나 모든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과거 쪽방, 벌집촌, 10대 소년들의 눈물, 공업화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조건 우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다시 한번 구로 3, 4동, 가리봉동과 같은 지역은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라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고장 났어. 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SH 직무대행님,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서울 시민분들과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제가 3동, 4동, 가리봉 지역을 두면서 제가 스쿠터 구의원으로 12년, 지금 현대 스쿠터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가리봉 주민들, 4동 주민들, 3동 주민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